그래서 이제 재료를 보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쓰고자 하는 재료는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설계를 하게 되겠죠. 설계할 때 그 설계되는 물건이 금속으로 할 거냐, 아니면 비금속으로 할 거냐. 예를 들면 강을 선반으로 깎을 거냐, 아니면 피 같은 거를 선반으로 깎을 것이냐. 서로 다른 특징이죠, 전혀. 예. 그래서 재료를 선정해 놓고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그 성질에 대한 규격들이 있을 거예요. 얘가 강도를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데 이 재료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재료에 대한 규격을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하죠. 거기에 맞춰 생산하고 이제 맞춰 써보는 거죠. 써봤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 불편함이 있느냐, 아니면 기력 성질을 충분히 만족하느냐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평가에서 빠진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재설계해서 수정해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형태나 기하학적 형상에 관한, 그러니까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얘가 가장 힘을 많이 받고 적게 들어갈 것인가, 재료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특성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기계적 성질이 있을 거고요. 강도라든가 경도라든가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기계적 성질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 성질. 세 번째, 화학적 성질, 내식성이라든가 내열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또 하나는 이 제품 어느 환경에서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극한 상황에서 사용을 한다면 고려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제조할 때 어떻게 제조할 것이냐라는 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제 나머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기계 재료에 꼭 필요한 성질들이 어떤 거냐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요, 주조성이 좋아야 돼요. 꼭 복잡한 형상은 깎을 수가 없잖아요. 용접을 한다 하더라도 소승강을 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아리 하나 만든다, 항아리 형태를 하나 만든다라면 그거는 주접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줄기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주소성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소성이 좋아야 된다. 이거를 탄성이 너무 세갖고 이렇게 꺾어놨는데 어느 한계까지도 꺾어놨는데 다시 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성이 필요하고요. 아까 기계가공을 할 때 선반으로 깎는다라면, 절삭을 한다라면 절삭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잘 안 깎이면 선반 가공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조성, 소성, 절삭성이 양호해야 된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기계적 성질을 더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열처리라고 그랬는데 그 열처리에 대한 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돼요. 열처리성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 처리도 웃어야 돼요. 표면에다가 동음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계적 성질은 당연히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내식성, 내열성, 화학적 성질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가볍게. 무거우면 네 번째는 이제 재료의 보급과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그것도 생산은,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봐야 된다. 기능에 관한 성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강도, 인상 강도냐, 인상 강도일 때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이런 거는 이제 정적 강도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피로 강도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일 때에 생겨나는 강도. 정적 강도보다는 피로 강도가 굉장히 더 세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교본화준 같은 거 받을 때는 반드시 그래서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충격 시험을 해서 사용하게 되죠. 충격 강도, 경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조건 환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열이냐, 내열강 같으면 이제 크롬 몰리브덴 강 같은 경우는 내열강인데, 그러니까 내마멸성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이나 니켈이 많이 들어가서 내마모성을 이제 해줘야 되고요. 내식성, 내산화성, 고온 강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인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가공에 대해서 필요한 성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녹느냐, 그래서 주저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잘 늘어나느냐, 그 다음에 절삭성이 있느냐, 특히 이제 용접성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도 금속 대 금속을 할 때에 용접성을 항상 계산해보고 하잖아. 계산해보고 용접성이 있느냐. 네 번째는 경량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중이 작아야 돼요. 그 특히 요새 자동차를 만들 때 이제는 알루미늄 계열을 많이 쓰는, 알루미늄 합금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결국은 그 비중이 작기 때문에 가볍죠, 중량이 가벼워서 연료 소모를 훨씬 적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비중이 작은 것, 그 다음에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두께가 좀 얇아도 기적 성질이 아주 우수한 것들, 그런 재료들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도 보면 외관에서 거칠거칠하고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보기 불편하면. 그래서 외관에서도 외관성이 좋아야 된다.